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체외 수정에서 중요한 스펌 셀렉션 관련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좀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원고를 이해하기 어렵게 영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PPT를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연의 선택 과정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보조 생식술의 결과를 개선하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연적 수정 과정에서의 정자 선별 과정은 매우 고차원적인 필터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정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생식기관은 매우 중요한 그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분자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운동성이 좋은 정자만을 선별할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윌리엄스 연구에 의하면 인공수정 이후에 자궁 적재수를 받은 여성의 팔로피안 튜브 내에서 정자 수를 측정했는데 1000마리 이하의 적은 수의 정자가 발견되었다. 즉 여성의 생식기관은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필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연적인 수정 과정은 매우 여러 가지 단계, 허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자만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 ART는 그렇지 못하고 그 여정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자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좋은 정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고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ART 쪽에 접목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정률이라든지 임신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적 수정 과정을 모방한 장비들, 소모품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WHO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고 있는 프리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퍼레이션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한 거는 정액에서 정장과 정자를 구분하는 처리 방법을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처리된 정자를 그 정자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서 선별하는 것을 셀렉션이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WHO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고 있는 몇 가지 수정 처리 방법을, 정자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장 아이디어한 스펌 프리퍼레이션을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ROS, 처리 과정에서 ROS가 생기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정자의 DNA 온전성을 잘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우수한 정자를 선별하는 것을 가장 아이디어한 정자 처리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제너럴한 프린시플,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인비트로 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구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배양액입니다. 배양액은 생식세포를 처리 과정에서 그 생식세포에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pH라든지 삼투압을 잘 보존할 수 있고 오염으로부터 예방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배양액을 제조하는 아직까지 만들어 사용하는 하우스 배양을 만들어 쓰고 있는 연구실이 있는데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능하면 치료 목적으로 승인된 배양액을 사다 써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 선택 과정과 다르게 임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에 시멘컵이라고 하는 곳에 남성이 모든 정액을 사정해서 받습니다. 근데 이때 정낭선에서 분비되는 물질과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한꺼번에 다 정액과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생리학적 기능이 감소한다는 이전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콰는 정말 잘 되는 환자분들은 RT에 놔둬도 15에서 30분만 놔둬도 충분히 에콰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30분 추가로 에콰하고, 그렇게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가 잘 안 되면 보고서에 기록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실린지로 이거를 처리를 해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DNA 온전성이라든지 DNA 프레멘테이션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실린지를 사용하지 말아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심플 와싱, 말 그대로 심플하게 원심 분리를 돌려서 정장과 정자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가장 큰 단점으로는 정자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세포까지 같이 모여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한 배양액을 이용해서 정자의 밀도의 차이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원심 분리를 돌려서
DNA 온정성을 잘 갖고 있는 정상적인 정자는 하단 부위에 모이고 그렇지 못한 정자나 주변 세포들은 중상층에 모이는 밀도 구백 방법인데, 이전 연구에 의하면 사용하는 배양액에 따라서 정자의 두부에 손상이 있었다. 그리고 PVP가 코팅된 특수한 물질로 이용했을 때는 그 기능이 감소했다. 아크릴존 리액션이 조기에 일어나서 수정률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밀도구별법은 필수적으로 원심 분리를 돌려야 합니다. 원심 분리는 저희가 ROS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라든지 스펌의 멤브레인에 손상을 입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ROS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를 필수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능하면 원심 분리를 최소화해서 돌리거나 아니면 돌리지 않는 방법으로 정자 처리를 랩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스위먹 방법입니다. 다이렉트 스위먹 방법은 액화가 잘 된 정액 위에다가 배양액을 일정 부분 올려서 바이브럴하게 스위먹, 운동성이 좋은 정자만을 획득해서 원심 분리를 돌려서 취합한 정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최근에 without centrifugations이라 해서 노멀 리스폰드 익시 사이클에서 센트리피게이션을 돌리지 않고 그냥 처리한 정자로 이용했을 때 블라스트 포메이션 레이트가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급 버전이라고 해서 어드밴스 스펌 셀렉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입니다. 맥스라고 하는 거는 그 분자 생물학적으로 정자가 에토팝시스, 그러니까 죽어가는 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신호물질인 포스트파틴셀린이 역전이 되어 있을 경우 아넥신 5가 마그네슘 비즈가 달라붙게 됩니다. 비즈가 달라붙은 정자는 즉 죽어가는 정자로 필터의 양쪽 막에 강력한 자석을 끌려서 달라붙게 되고 정상적인 정자만이 필터가 돼서 내려옵니다. 이러한 정자를 수정에 이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픽시라든지 기타 다른 셀렉션 방법과 코크란 시스템 리뷰에서 보고했지만 임상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임상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핫한 도구입니다. 유로파크에서도 지금까지 최근에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장비인데요.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 칩이라고 해서 레본도 칩이라고도 하고, 여성의 생식기관을 모방하고 정자의 주류성과 주화성, 리오텍세스, 서머텍세스 같이 두 가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정자를 선별하는 방법인데, 이때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 분리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DNA 온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정자를 선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정자는 프레멘테이션율이 낮다. 그러나 제한사항으로는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이 장비가 소모품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정자 처리 방법과 비교했을 때 그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 더 짧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의 리뷰 메타 분석을 통해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 칩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다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메타 분석을 통해서 메일팩타라든지 언익스플랜드 팩타에서는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으니 사용해도 괜찮다. 다음은 픽시입니다. 픽시는 특수한 딕시 위에 하이로닉 엑시드라는 단백질 특수하게 닷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정자를 뿌려주면 성숙된 정자는 하이로닉 엑시드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닥에 달라붙게 되고, 그 정자를 수정에 이용했을 때 수정률이라든지 엠브리 디벨롭먼트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을 통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말씀드리면, 코옥트 스터디에서는 픽시를 이용했을 때 클리니컬 아웃컴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ICT 연구에서는 유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충분한 에비던스가 부족하고, 다만 ICT 연구에서는 어부션 레이트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입니다. 임시는 일반적인 익시는 연구원들이 200에서 400배의 저배율 현미경에서 정자를 선별해서 익시를 하는 반면에, 임시는 6000배 이상의 고해상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정자 내의 두부의 백큐얼, 즉 백큐얼을 여부가 없는 정자를 선별해서 익시에 이용하는데, 이 백큐얼은 이전 연구에 의하면 수정률, 그다음에 임신율, 배아 발달률에 있어서 감소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플란테이션 페일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리뷰 메타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클리니컬 아웃컴을 말씀드리자면, 라이브 버스라든지 미스캐리지가 ICT 연구에서는 유적 차이가 없었다. 다만 관찰 연구에서는 라이브 버스가 증가하고 미스캐리지가 감소하며 벌스 디펙트가 떨어진다.
그러나 크로모조말 어브노멀티에서는 유적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찰 연구에 있어서는 파텐셜한 바이어스가 주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ICT 연구는 아직까지 에비던스가 좀 부족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또 핫한 최근 유럽학회에서 가장 발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자를 선별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휴먼 에러, 즉 연구원들 간의 격차를 가장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분석과 선별하는 데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AI에서 임상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데이터라든지 표준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제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유럽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리에 갔는데 너무 더웠고요. 그 좌장이 다른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상 깊어서 찍어왔습니다. 제가 시드라고 해서 그 일본 발표자가 발표한 건데, 이제 AI 기반입니다. 오토매틱 스펌 셀렉션이라고 해서 AI가 디텍션을 해주는 건데, 말 그대로 좋은 정자부터 안 좋은 정자까지 색깔로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로 디텍션하면 저희 연구원이 착착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주니어급 연구원에 있어서 수정률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정자 처리 방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AI를 이용해서 디텍션하는 거, 두 가지 같은 주제로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은 세션에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통일된 내용은 수술적으로 채취한 정자, 그러니까 non-obstructive 비폐쇄성 정자 같은 경우는 정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디텍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연구원들 찾아내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AI를 응용했을 때 이렇게 탁탁탁 골라주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외에 다른 거,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흔한 질환은 아닌데 방광 안에 이제 시멘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오랄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같이 이제 산도를 낮춰주고 컨테이너를 연구원들이 이제 두 개 제공하면, 하나는 시멘을 받고 하나는 배양액에 들어가 있는 곳에 유린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연구실을 갖고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논문과 프로시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술적으로 채취된 정자의 처리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질환의 특징에 따라서 수술적 채취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채취된 정세관을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효소 처리라든지 기계적 처리를 방법으로 해서 원심 분리를 통해 정자를 수집하고 모아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적인 학회인 대한생식의학회에서 배양액 숙적을 이용해서 적은 양의 정세관으로도 정자의 소실 없이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하고 우수 포스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 선별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수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가장 좋은 눈, 그리고 좋은 정자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78년도, 그러니까 루이스 브라운이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77년생인데, 이분이 태어나고 이후부터 꾸준하게 저희 연구원 정자 처리 과정이 계속 이 예전의 방법들,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모든 환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어렵고 연구원들이 도전 정신을 느끼면서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연구원들이 어떤 걸 해줘야 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할 만큼 환자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드밴스 셀렉션 기술이 아직까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드밴스 버전을 연구실에 이용한다면 그래도 좀 개선된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AI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AI는 충분히 좋은 장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 과정에서 좋은 정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정자 처리 방법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저는 향후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환자군에 맞춰서 그에 맞게끔 연구실에서 좋은 선별, 셀렉션 방법을 선택해서 정자 처리하는 것이 우수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정자 처리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정의했을 때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제 경험상 정자 처리할 때는
가장 정자를 건들지 말아라. 가장 많이 건들지 말고 최소한만 건드려서 빠르게 처리해서 익시하거나 수정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이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정자를 만들 때 신생아처럼 부드럽게 잘 만져주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저희 대표원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연봉협사 기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